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연밥 사진입니다. 지금이 7월 달이고 7월, 8월 되면은 이제 연밭에 가면은 연꽃이 아주 지금 만발해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관곡지를 다녀와서 관곡지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관곡지 이야기를 할 때 썸네일 가운데 이 사진이 있었는데, 눈 밝으신 분이 보고서 이러한 사진을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고 싶다고 하는 개인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 사진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청도에 가면 혼신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혼신지 촬영을 한 5년 전에 2번 가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 시기는 12월과 3월입니다. 그때 사진을 가지고 혼신지를 소개한 다음에 이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혼신지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들판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고,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혼신지라고 하는 이 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요 강이 있어서 아마 강물을 가지고 짓는 것 같고, 이 혼신지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을의 못 가운데에서는 좀 큰 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큰 못은 연꽃이 자라고 있는 그 못이에요. 또 가을에 이곳이 연밥의 그 반영을 찍을 수 있는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을이 질 때 이곳에 와서 촬영을 하는데, 그때 갔을 때는 요곳에 택지 조성을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 위성 사진을 보니까 아주 여기서는 보기 싫게 이렇게 좀 변해 있네요. 아마 풍경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때만 해도 요 집이 새로 지은 집인데 건축 대상을 받은 집이라고 해요. 아주 집이 아름답고 앞에 통유리가 있어서 이 집의 정원처럼 보이는 요 연못이기도 합니다. 요 사진이 이제 거기서 혼신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것은 아마 3월하고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요러한 사진이 12월 달 사진입니다. 지금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 돼서 서리가 내리면은 이렇게 이게 연잎과 줄기도 풀이기 때문에 강한 서리가 내리면 이렇게 꼬꾸라져서 고스라지면서 물에 이렇게 잠기는 모습이죠. 이 촬영은 500mm 렌즈하고 200mm 렌즈를 2번 촬영을 했습니다. 70-200과 200-500을 해서 500mm를 당겨서 촬영한 사진도 있고 200mm로 당겨서 촬영한 사진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진은 혼신지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지난 봄 양수리에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양수리 두물머리라고 하죠. 이라고 하는 연꽃 단지가 있는데, 이곳이 아니고 그 두물이 만나는 그 양수리 끝자락에 가는 곳에 연밭이 있는데, 그 연밭이 요런 데예요. 그때 촬영한 사진이 요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지저분하고 하기도 하죠. 이것은 좀 여기다 핀을 맞추고 좀 아주 그 짧은 샷으로 했기 때문에 블로가 이렇게 생겨져 있네요. 두 컷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금만 손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또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재탄생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궁금해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포토샵에 의존된 사진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사진을 포토샵의 작업을 거쳐서 이러한 사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이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이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이 사진을 먼저 포토샵으로 불러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이 이제 불러왔고, 이제 이것은 이제
원본이 요거네요. 자, 이러한 사진인데 이제 이것을 자동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동으로.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밝게 대비를 주고 좀 더 밝게 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를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 부분 사진이죠. 요 부분 사진이라 지금은 먼저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 3가지, 4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뭐라고 하면 라소 툴을 가지고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자, 요 부분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요 부분부터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라소 툴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Shift F5 단축키죠. 하면은 필창이 뜨는데 컨텐츠 어웨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가운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여기 요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전경색, 배경색인데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컨텐츠 어웨어 이것은 채우기예요. 채우기. 이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OK 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없어지는데 여기 이제 요 옆에가 지금 안 없어진 건 뭐죠? 다른 데 것을 복사해서 갖다 붙였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컨텐츠 어웨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 없앴죠. 자, 그 다음에는 실링 브러쉬 갈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팟 실링 브러쉬 아주 많이 쓰죠. 전선 같은 것을 제거할 때 이러한 선 제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끝자리에 가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싹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클릭을 하면 지울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스팟 실링 브러쉬로 이렇게 제거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좀 지웠죠. 자, 또 최근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리무브 툴이라고 하는 제거 툴이죠. 제거 툴. 이 제거라고 하는 것은 제거를 하지만은 주변의 색상을 갖다 옮겨놔서 다시 메꾸는 채우기도 겸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요것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이것은 아까 실링 브러쉬는 까맣게 하는데 이것은 붉은색으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딱 찍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네요. 선택이 지금 안 됐습니다. 다시 되돌리고 여기서 리무브 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적당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볼게요. 색상이 다르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놓으면은 이제 이것이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스팟 실링 브러쉬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는 게 이제 요 단점인데, 이것은 좀 복잡할 때 좀 더 AI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조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실제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잘못된 것은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한번 딱 찍어 볼게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여기도 제거를 해 볼게요. 자, 이제는 다른 것을 하나 가지고 또 이번에는 패치 툴을 가지고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치 툴도
이렇게 라sso 툴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옆에 있는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것을 피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을 잘리게 되면은 나중에 색이 묻어나요. 한번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패치 툴로 이렇게 지금 셀렉트를 했는데 요놈을 들고 가는데 요 위에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대상입니다. 소스와 대상이 있는데 소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놈을 적당한 비슷한 곳에 갖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감촉까지 지워지죠. 자,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없어졌죠. 또 방법이 있는데 또 이제 여기서 또 방법은 또 힐링 브러쉬도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자, 여기가 색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너무 큰가요? 이렇게 여기서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 여기서 이때 클릭을 해요. 그럼 이곳이 이제 복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복사. 여기 갖다 놓고서 여기서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곳의 색상이 여기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이때 얼리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체크가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은 자, 여기 해보면 항상 요 자리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항상 요 자리에 지금 이렇게 정보를 카피를 해주는데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은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제 클릭할 때 저 십자가 보이는 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 위치를 갈 때마다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다르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좀 살펴봤나요? 스팟 힐링 브러쉬로 제거하는 방법, 리무버 툴로 제거하는 방법, 또 힐링 브러쉬를 이용하는 것, 패치 툴로 이용하는 것, 또 아까는 라sso 툴을 가지고 Shift F5 채우기를 가지고 이용하는 걸 이렇게 좀 5가지를 해봤네요. 자, 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것은 힐링 브러쉬를 가지고 패치 툴로 한번 해볼게요. 패치 툴. 자,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놈을 이렇게 공간으로 색이 비슷한데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채워진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얼마만큼 이제 이거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은 뭐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것까지만 제거를 해 볼게요. 지금 잠깐만요. 컨트롤 D 여기서 지금 추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먼저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앞에 것을 선택한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을 선택할 때는 새롭게 선택이 되고 먼저 것은 없어져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쉽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상태에서 요것을 요까지 제거를 해 볼게요. 좀 이렇게 중간에 걸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다시 조금 크게 한 다음에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가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 요거까지 지금 한번 마무리를 져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것만 해도 아주 깔끔하게 됐네요. 여기서 이제 자를 겁니다. 자르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의 화폭을 자르는 것은 그냥 크롭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내가 자르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렉탱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지금 렉탱글 선택하니까 16대 9 했네. 여기서는 16대 9 하지 말고 3대 2를 가지고 해볼게요. 여기 3을 선택을 하고 여기 2를 이렇게 선택을
좀 수치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부터 렉탱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비율이 3대 2 비율이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놈을 이렇게 옮겨서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J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J 하게 되면은 복사가 하나 되는데 지금 표가 안 나죠? 먼저 있는 두 개의 눈을 감기게 되면 이렇게 잘린 것이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도 좋습니다. 요 잘린 요것에 마우스를 넣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팝업 창이 뜨고 여기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요것을 요 마우스를 요 레이어에 놓고서 투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레이어 하나가 만들어지고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 나왔죠. 자, 이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지우개에 리무브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맞아 정리를 하고 여기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린다고 그랬죠. 이것보다는 좀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패치 툴로 이러한 것은 색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패치 툴로 쉽게 이걸 이러한 것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밝기만 뭐 좀 더 조정을 해 볼게요. 밝기만. 자, 하나를 복사를 하고 이거 복사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를 다시 만든 다음에 여기서 ACR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A에서 ACR로 왔어요. 여기 넘어와서 색온도도 살짝만 만져볼게요. 색온도 조금 차갑게. 이게 흰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 파란빛보다는 약간 좀 높여서 요게 나을 것 같네요. 또 요 틴트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동으로 한번 줄까 볼까요? 이거 어두워지네요. 어두워지니까 이것은 조금 밝게 해서 자 컨트라스트를 없애고 자 밝게 해줍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밝은가?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랗게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요 위에 이것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요. 이것은 색상 정보가 지금 날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미리 체크해놓고 보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니고 애플에 보면은 이렇게 색으로 보여주죠. 이 부분은 색상 정보가 날아갔다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어. 그래서 이런 때는 이것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섀도우는 살짝만 내려서 줄게요. 하이라이트 좀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더 밝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서 대비를 더 주겠습니다. 대비. 자, 요것은 뭐 이 정도가 만졌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이것을 이제 흑백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으로는 흑백보다는 요 컬러가 약간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이 좀 약간 푸른빛이 있어서 이렇게 흰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다시 아까 하던 방법을 반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패치 툴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따서 너무 큰가요? 컨트롤 D에서 자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지금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 파일로 다녀왔기 때문에 좀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착각을 했는데, 자, 이러한 때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Alt, Ctrl, Shift, E 해서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패치 툴로 떠서 위를 이렇게 끌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위 아래 색이 조금은 더 밝아졌죠. 이렇게 밝은 부분을 갖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됐네요. 이 정도 같으면 뭐 깔끔하게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100%로 한번 키워볼게요. 켜서 이런 데가 문제가 있나, 얼룩진 데가 있으면은 아까처럼 패치 툴이나 리무브 툴을 이용해서 것을 정리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없고 좀 깔끔하네요. 자, 이런 것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지금 화면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얼룩잔하게 크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여요. 근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모니터가 43인치 아주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자, 컨트롤 제로에서 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스크래치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포토 필터에 아까 이제 그런 키워놓고 한번 볼게요. 100%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데 조금 얼룩덜룩한 게 약간씩 보이는데, 이러한 때는 노이즈에 가면은 더스트 앤 스크래치가 있으면 스크래치,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뜨고 여기서 이것을 살짝만 여기 좀 이 정도 줬는데 3물 정도니까 요게 좀 디테일이 사라지네요. 아주 좀 1, 2 정도 한번 줘볼게요. 아니면 스레스홀드를 약간만 올리고 2 정도 줄게요. 2 정도. 자, 이렇게 하니까 아주 많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뉴럴 필터에 가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캔버스가 크고 이게 좀 작네요. 요게 내가 보니까 이 전체적인 비율로 요거 그냥 쉽게 비율 그림만 살짝만 켜볼게요. 자, 화면 맞춤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복사를 하고 해볼게요. 자, 요것을 그냥 렉탱글로 요거를 이렇게 뜬 다음에 컨트롤 J 하고 이것을 컨트롤 T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요것만 선택이 된 거죠.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 바탕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서 컨트롤 T 해서 이놈을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요 커서를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360도 같이 커진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켜놓을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가장자리가 문제가, 엣지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엔터를 해서 지워볼게요. 지금 여기가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러한 것은 간단하게 여기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씌운 다음에 신 마스크니까 검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살짝 만육을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4%인데 한 10 정도, 18 정도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올려서 요 가장자리만 이렇게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50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40. 좀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좀 보이는데
요 선이 보이죠? 이렇게 명암이 좀 차이가 나서 그래요. 자, 이것을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이렇게 지울게요. 자, 아직도 얼룩진 곳이 약간은 있는 것 같네요. 크게 보니까. 자, Alt Ctrl Shift E 해서 전체를 작업한 것은 한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요것을 이번은 스팟 힐링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얼룩진 거를 슬슬 이렇게 찍고 다녀 볼게요. 이렇게. 쏘리.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서 이 사진을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사진에서 보면은 지금 아래 위가 약간 어둡게 되어 있죠? 이것은 좀 요 아래는 피사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요 그라디언트가 있는데 이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고 위에 가서 선택을 하는데 기본 사항에 어떤 거냐 요것을 선택합니다. 요놈을 선택한 다음에 이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곧바로 내려갈 수가 있죠. 이렇게 살짝만 하면은 살짝 어두워졌죠. 이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해서 어둡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이 안에 있는 피사체를 강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썸네일에서 보여주었던 이러한 깔끔한 사진, 이렇게 지저분한 사진도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한 사진도 이렇게 포토샵으로 약간만 만지면은 이렇게 아주 깔끔한 사진으로 다시 재탄생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사진의 묘미가 아닌가, 또 후보정의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